민족의 명절 추석, 모처럼 연휴를 맞아서 바다낚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죠. 가만히 있자, 올 추석은 물때가 몇 물이더라? 그러면서 혹시 그 물때 앱을 들여다보신 시청자님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왜? 추석은 항상 살이 물때이기 때문이죠. 바다 낚시에서 포인트보다 중요하다는 물때. 물때는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음력 15일과 30일은 무조건 살이, 음력 8일과 23일은 무조건 조금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음 날이 이제 한 물, 그 다음 날이 두 물, 그 다음 날이 세 물, 네 물, 다섯 물, 여섯 물, 다음에 이제 일곱 물이 살이가 되고, 그 다음 날은 8물, 또 9물, 10물, 11물, 12물, 13물, 14물, 다음에 이제 조금, 15물. 이렇게 이제 그 15일 단위로 순환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때입니다. 다른 물때는 다 숫자로 표기하면서 7물과 15물만 살이 조금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날이 이 전체가 바닷물을 당기는 이 힘이 가장 센 날과 가장 약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15일과 30일, 이때는 달과 태양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이 해와 달의 인력이 합쳐져서 지표면의 바닷물을 강하게 당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져서 밀물과 썰물의 그 유속이 빨라지고 고기들이 그 빠른 조류를 타고 연안 깊숙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안 그 방파제나 연안에서 큰 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음력 8일과 23일, 이때는 달과 그 태양의 위치가 90도로 벌어지면서 해와 달의 인력이 분산되어서 지표면의 바닷물을 약하게 당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적게 들고 적게 빠지면서 밀물과 썰물의 그 유속이 약해지고 고기들이 이 빠른 조류를 찾아서 외해 쪽으로 약간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안 낚시는 잘 안 되지만 오히려 또 배낚시는 이때 더 잘 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아채고 금음, 그리고 상현, 보름, 하현, 금음까지의 이 15일, 이 15일을 15개 물때로 나눈 15간법 물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물때는 토정 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이 아산 현감으로 있을 때 만든 조수 왕래법이 그 근간이라는 설도 있고, 작자 미상의 민요처럼 그냥 민간에 구전되어 온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민들 잘 들어보세요. 자, 보름달이 꽉 찬 음력 15일을 살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 날을 그 15, 보름의 15물의 한가운데인 7물로 잡읍시다. 그리고 이 15물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음력 23일은 조금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조금 다음 날부터 이제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다섯 물, 여섯 물 지나서 음력 30일, 즉 금음이 되면은 다시 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인 초하루부터가 8물, 그리고 9물, 10물, 11물, 12물, 13물, 14물 젖혀서 다시 그 상현, 즉 음력 8일이 되면은 조금이라고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풀이해서 순환되는 걸로 합시다. 이게 물때입니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하거나 뭐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민들 사이에 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관습이자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령 남해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력 30일 살이를 7물로 잡아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초하루를 8물로 시작하지만은 서해에서는 음력 30일 살이를 6물로 잡고 초하루를 7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물때를 8물때씩, 서해안의 물때를 7물때씩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님들 머리 아프니까 여기서 자를게요. 다만 오늘 제가 설명하는 요 물때의 그 계산법은 남해안의 8물때씩
이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태안이나 또 뭐 보령, 군산, 격포의 낚시배 선장님들이 말하는 물때와는 한 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물때란 우리나라 어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전성 구전되어 온 민간 전통 조석 예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추석이 항상 살이 물때인지 아시겠죠? 8월 대보름, 추석은 항상 살이, 그리고 정월 초하루, 설날은 항상 8물이어서 바닷물이 많이 들고 물살이 아주 센 그런 물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물때가 있을까요? 일본과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일 단위로 세분화된 물때는 없고, 대조, 중조, 소조, 장조, 약조 또는 소조, 미조, 중조, 대조, 거조로 대충 구분한 물때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물때가 있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낚시를 가보면은 그곳 가이드들이 우리나라 낚시 가이드라면 반드시 들먹이는 물때의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가 않거든요.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으로 간만조차가 커서 근대 이전에 조석 예보 수단이 있었을 법한데도 프랑스나 영국의 조석표에서 이 전통 물때 표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첨단 조석표를 제공하는 지금도 전통 15간법 물때를 달력이나 어플의 조석표에 함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조류의 변화를 큰 틀에서 예측하거나 낚시 일정을 계획할 때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직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몇 물이지? 하고 물으면은 요즘 낚시인들은 그래? 그럼 어신을 키워봐야지 하면서 이제 물때 앱을 엽니다. 훌륭한 물때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때문에 이 앱이 없으면은 내일이 몇 물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은 바닷가에 살던 저희 할아버지는 이 달력만 보고도 몇 물인지 그 물때를 알아맞히셨습니다. 보자, 오늘이 음력 9일이니까 한 물이구나. 아이고, 벌써 그 물이 들기 시작했다. 바지락 캐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나가거라. 저는 바다에 나가보지도 않고 밀물 썰물 시각을 척척 알아맞히는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때의 위력이자 효용성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물때는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력 날짜만 알면 물때를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밀물 썰물 시각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달 10월 15일 토요일에 거제도로 낚시를 갈 계획이 있다 하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플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 물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달력을 꺼내서 음력 날짜를 봅시다. 자, 10월 15일이면 음력 9월 20일이네요. 자, 음력 20일이면은 15일이 7물, 16일 8물, 17일 9물, 18일 10물, 19일 11물, 20일은 12물이네요. 어때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쉽죠? 그러면 이 12물의 거제도 앞바다의 간 만조 시각은 몇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거제도의 어부와 낚싯배 선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2물이면 거제 앞바다의 만조 시각은 낮 12시쯤입니다. 어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험으로 그 각 물때의 간 만조 시각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각각의 물때의 그 해당 지역의 간 만조 시각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5물의 지역별 만조 시각을 한번 볼까요? 자, 부산 06시 49분, 통영 07시 15분, 여수 07시 28분, 완도 08시 24분, 제주도 08시 49분, 추자도 09시 17분, 대역산도 11시 57분, 영광 13시 8분, 군산 13시 37분, 태안 14시 55분, 인천 15시 14분. 보시다시피 동에서 서로 갈수록,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이 밀물이 시작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 이유는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밀물이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물때의 간 만조 시각은 보름 간격으로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아니면 몇 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물때에는 항상 그 시간에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이 15간법 물때의 어마어마한 효용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추자도를 자주 가니까 추자도의 그 물때별 간 만조 시각을 외우고 있습니다. 가령 추자도의 겨울 감성돔 낚시는 썰물보다 밀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감성돔 낚시를 갈 때는 가급적 오전에 밀물이 흐르는 7물, 8물, 9물, 10물에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참돔과 돌돔 낚시는 이제 밀물보다 썰물에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추자도에서 오전에 썰물이 흐르는 물때, 즉 14물, 조금 1물, 2물에 맞춰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출조하는 그 지역의 물때별 간만조 시각은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그 어플을 안 보고도 출조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순서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시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달이 뜨는 순서에 따라 이 해역마다 간만조 시차가 존재합니다. 부산항에서 밀물이 시작되는 시각은 목포항에서 밀물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5시간이나 빠르고, 남해안에서 밀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서해안에서는 썰물이 시작됩니다. 달의 위치와 간만조 변화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구본을 준비했습니다. 지구는 이 달을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달은 이 지구 둘레를 한 달에 한 바퀴 공전합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이렇게 지구가 돌아서 그 달이 우리나라 위에 있을 때, 이때가 달의 인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한반도 해역이 만조가 됩니다. 그리고 더 돌아가면 이 달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썰물이 진행되고, 이렇게 달과 한반도가 직각을 이룰 때 인력이 약해져서 간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돌면 다시 밀물이 진행되고, 우리나라가 달의 정반대쪽에 왔을 때 다시 만조가 됩니다. 이상하죠? 달에 최근접했을 때 만조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달과 가장 멀어져 있을 때 또 만조가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원심력 때문입니다. 이 회전하는 그 피자 반죽을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피자 반죽을 돌리고 있을 때 한쪽에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늘어지는 그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 달의 인력이 이 회전하는 그 지구의 한쪽 표면의 바닷물을 당길 때 나머지 저쪽 반대편의 바닷물도 길쭉하게 당겨지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닷물은 홀쭉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총 4번 진행됩니다. 밀물, 썰물, 밀물, 썰물. 그러면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 나누기 4는 6, 즉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6시간 12분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지구가 이 자전하는 24시간 동안에 달도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한 24시간 후에 이 달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정확히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겠지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달이 이만큼 약 12.2도만큼 공전을 해요. 그래서 하루 전에 달과 다시 보려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돌고 12.2도를 더 돌아야 되는데, 이 더 도는 시간이 약 48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달 뜨는 시각보다 오늘 달 뜨는 시각이 48분이 더 늦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간만조 시각도 어제보다 48분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48분을 4로 나누니까 12분. 그래서 6시간 12분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매일 48분씩 늦어져서 15일이 지나면은 720분, 즉
12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일이 지나면은 오늘의 간 만조 시각과 똑같아집니다. 15일 간격으로 간 만조 시각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만든 게 우리 15간법 물대표입니다. 그제 앞바다의 12물의 만조 시각이 보름 전, 그리고 오늘, 그리고 먼 미래에도 항상 똑같이 낮 12시 그 전후에 재현되는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정말 이 자연의 신비와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물대 강의 기초편, 음력만 알면은 이 간 만조 시각을 알 수 있는 이 물대의 실효성과 6시간 12분마다 이제 밀수물이 바뀌면서 보름 후면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 15일 주기로 반복되는 물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대의 비밀 심화학습편으로 일조부등 그리고 대사리와 쪽사리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달과 바다의 상호작용을 이제 2차원적 평면으로 설명했지만은 심화편에서는 이것을 3차원의 입체적 공간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지구 이 세 천체가 서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입체적으로 운동하는 이유는 이 지구가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축 23.5도, 이 기울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